예. 국회 남문에서 박근혜 정권 때 시작한 1인 시위 2차가 예. 900일까지 왔는데 예. 지금 이렇게 되었죠. 1기, 2기 진실화위원회가 예. 전혀 그 제대로 조사를 못 해버렸고 2기도 1년 반이 출범한 지가 1년 반이 됐지만 예. 전체 민간 약살 사건이 9,500건이 접수가 됐는데 9,500건이요? 예. 1년 반 사이에 43건만이 유결이 채택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안 했다고 봐요. 그렇죠. 앞으로 남은 진상조사 제대로 하지도 않았네. 하지도 안 해버리고 9,500건 중에 43건이면. 또 정권이 예. 교체되니까 예. 가해자 관계 전체들 자료를 공개를 안 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식물위원회가 돼가고 있어요. 예. 오늘 이제 그러니까 식물국회가 되고 있다니까. 예. 똑같아요. 국회, 정부, 진실화위원회 예. 3.1차가 돼가지고 예. 과거사를 해결을 안 하고 음.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 두 명 그 어부들 예. 기금한 사람을 판문점에 걸려버렸다 해가지고 예. 아무리 중범죄라 할지라도 재판 없이 기소시켜버린 것은 예. 반인륜적 범죄이라고 규정을 그렇죠. 했는데 한국전쟁 민간의 학살은 1950년, 1953년까지 예. 약 13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아. 재판이 있었으니까 무슨 뭐 통보를 해줬습니다. 예. 그렇게 죽여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72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을 안 하고 있는 예. 대한민국의 정체성 예. 또는 진실성, 예.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언행 일치가 돼야 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과 상식을 주장하고 다른 민간 약살 사건은 적용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는 화해와 상생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민족 통일과 자유의 상징이라는 것은 불행한 과거사를 정리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거에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항시 정권이 바꿔질 때마다 과거사가 정쟁의 이용물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전에는 우리가 이걸 해결하겠다. 예. 선거뿐만 아니라 언제 그러나 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여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까지 통과가 돼가지고 제1소위원회 대통령 선거 전에 통과가 돼갖고 지금까지 계류 중이에요. 근데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안 되어 놓으니까 서로가 책임을 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900일차 기념행사를 하면서 국회에 촉구를 하고 예. 정부에가 촉구를 하고 유족들이 일일이를 하면서 아니 근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 때는 활발하게 진상조사 자체가 안 됐나요? 문재인 정권 말기에 진실화위가 구성이 됐는데 아 말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늦었구나.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예. 또다시 모든 정권이 잡게 되니까 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죠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패단이 오고 예. 일인시 도중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은 뭐 다 돌아가신 분들이 7, 8명이 되시는데 예. 전혀 지역에 있는 유족들은 어떻게 돌아간 것도 모르고 정보 현재 잃어버리고 예. 한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 근데 지금 살아있는 유족들이 전국적으로 몇만 명도 안 돼요. 아. 100만 명이에요. 예. 근데 이게 무슨 짓이냐. 유족들이 죽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고 그럼요.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만저 사고 친 것까지도 은폐하고 조작하고 지연을 시키고 예. 결과적으로 유야무야 유족이 죽어가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유족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과거사 특별법 재개정을 위한 1인 시위 900회 돌파 자축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민족 선열과 한국 전쟁 전후에 국가의 폭력에 의하여 원통하게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과 과거사법 개정을 위한 1인 시위 중에 돌아가신 유족의 영령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네, 이어서 윤호상 상임의장님의 연언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하다 했는데, 저희가 국회 남문에서 2013년 9월 27일 날 1차 시위를 전개한 것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1인 시위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물러서고 문재인 정권, 지금 윤석열 정권까지 왔어도 과거사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과거사가 후퇴하는 모습마다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인 시위를 한 도중에 제 옆에 서 있는 박정대 여사님이 아드님이 8일날 뇌출혈로 운명을 잃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행이 유족 2세까지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는 말에 앞서서 아버지의 원할 불기에서 북풍 한설 몰아치는 국회 남문과 폭염이 내리쬐는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주도적으로 했던 박정대 여사님의 아드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인 시위가 주는 의미는 뭐였나? 중단된 과거사를 복원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됐습니다. 두 번째, 1인 시위를 함으로 해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명 의원이 진실화의 기본정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소수인 것을 감안해서 자유한국당은 끈질기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2019년 문재인 촛불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정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서 우리 한국전의 민간 피학살자 유족회가 전개하던 1인 시위가 큰 밑거름이 되었고 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실화해회가 문재인 정권 말기에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1년 반이 됐지만은 민간인 해결 사건이 채택된 의결 건수가 단 43건에 불과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진실화해회가 직무유기를 했든지 아니면은 농땡이를 부렸든지 지금 유족들은 더 이상 진실화해회에다가 실망과 분노를 뛰어넘어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는 하반기 원구성에 대해서 원구성도 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선거 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제일 법안 소위원회까지 5명 의원이 해부가 됐지만 아직도 원구성이 돼가지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매일매일 유족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코 1인 시위를 과거사가 제대로 해결될 것까지 단 한 사람이 쓰러진 안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이러한 비장한 각오로 1인 시위 900일차를 맞이하는 여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1인 시위 900일차 기념사 낭독이 있으시겠습니다. 국회 과거사 특별법 개정 1인 시위 900일차 기념사. 오늘 국회 과거사 특별법 개정 1인 시위를 개시한 지 900일차를 맞이하여 지난 과거사의 실패과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를 돌아보는 마음을 집착하고 대안이 사무쳐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한 안식적인 민간인 또는 유족회와 관련 피해 단체의 주권들과 노무현 정권 2005년 5월 30일 대형 진실과 화해에 위한 과거사 기본 정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1진실사회위원회가 야심차게 출범하였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정치권 편견과 대관련기관 비협조랑 진실규명의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진실화해인을 강제로 폐쇄시키고 말았습니다. 일기 진실위원회는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과거사를 전면 부정하는 말살 정책으로 과거사는 또다시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 유족회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맞서 중단된 과거사 복원을 위해 국회 토론회 및 전국 지역 순회 과거사법 개정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과거사 특별법 재개정 서명운동을 전국 각지에 전개하였으며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촛불항쟁에도 한국전쟁 피학살 유족회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참가하여 국회 과거사법 재개정 특별법 성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였고 마침내 박근혜 탄핵되어 문재인 촛불 정권이 탄생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야합으로 누더기 엉터리 법인 진실사회기본법이 재개정되었습니다. 조사기간도 3년에 불과하였고 명예회복의 출발점인 배보상 조항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0년 12월 10일 출범되었습니다. 1년 반이 넘는 2기 진실위원회는 법안의 문제점과 구조상의 허점으로 진실규명조사가 지지부진 유족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 연구한 유족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실규명분류위원회가 되고 말 것 같은 불길한 예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또다시 유족들은 방야에 나서 과거사법 재개정 촉구하는 입법 투쟁에 나섰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5명의 발의한 진실화해 기본정리법 재개정안이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제1법안소위원회 제출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되고 난 후 국회 하반기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 2013년 9월 27일 국회 남원 앞에서 시작한 이민시위가 22년 7월 14일 900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 9년 동안 비바람 눈보라 후정 속에서 이민시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유적 입법 지정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전개하고 있는 과거사법 재개정 촉구 1인 시위 한 사람이 투쟁 정신이 가슴 속에는 100만 피학살 유족이 맺힌 원한이 차려져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면 즉각 진실화해위원회 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1인 시위 900일차를 맞이하여 그동안 1인 시위에 참여하시다가 운명을 하신 고 최봉규, 변동윤, 정광채, 박성규, 임윤옥, 이지영, 정전주 유족을 수고하며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대구, 부산, 광주 지역 유족회에서도 1인 시위에 참여해주신 유족적 격려해주신 관련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 재경 유족회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올바른 과거사 해결을 위해 100만 원원들이 영령 앞에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상임대표
윤호상. 이어서 다 같이 구호 제창을 과거사 특별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구호 제창을 하겠습니다. 구호문은 전반부를 제가 전체 하고 나서 후반부를 같이 후렴을 함께 구호를 제창해 주시고 세 번 되풀이 하겠습니다. 국회는 과거사 특별법 재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즉각 통과시켜라. 국회는 과거사 특별법 재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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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국회는 과거사 특별법 재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즉각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동안 1인 시위를 901일 동안 해오신 분들 몇 분 모시고 소감을 회고담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선호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선생님. 시간은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저 별로 하는 것 없지만 그것도 7대 15일인가 2일가 했습니다. 그냥 뒤로는 하는 걸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후배 사람들이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식 선생님 이어서. 네. 1인 시간 소감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 안녕하십니까. 피해자 여러분들. 다른 아니라 우리 서울 시내에서도 한 몇백 명이 살고 계실 거인데 그 속에서 한 20명만 나와도 어느 정도 일위 시위가 진행될 것인지 이렇게 사람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도 지금 다리만 아프면 매일 나올 수도 있는데 저 그렇다면 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며칠만 기다려 주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옥신 선생님. 저희가 오늘로 1인시 900일인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제1법소위원회 계류 중인 정말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누가 책임지면 뭐라 합니까? 왜 법안 발의는 되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한심스럽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 유족들이 오늘도 어제도 매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유족을 돌보지 않아요. 70년이 넘는 이 한을 누가 풀어줄 것입니까? 우리 유족들은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경택 선생님. 여기까지 나오셔가지고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1인 시위를 여러 번 해봤지만 너무 사람들이 협조를 좀 안 해주는 것 같고 참여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좀 외로웠습니다. 앞으로는 1인 시위를 전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앞으로 책임을 정부에서 지지 않으면은 공공 건물을 침범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고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은 지금까지 정부는 정책적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에 우리 6.25 민간인 학살, 피해 학살 유가족을 위해서 보상을 하든지 진실을 밝히든지 하십시오. 우리는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숨이 벅차고 너무 한이 막히고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건물을 막아서라도 우리는 이 법을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적극 유족들은 힘을 좀 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명호 선생님. 어느 분이신가요? 네, 안 계세요? 소감 한 말씀.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진실 화해를 위해서라도 서로 진실되게 뭉치고 앞으로도 투쟁해서라도 우리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목표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1인실을 저쪽에서 1803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900일을 하고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하루도 안 바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나라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당을 위해서 일합니다. 맨날 하는 소리가 법이라는 소리만 따지는데 우리 부모들을 뭐 잘못해서 법으로 죽였습니까? 잘못을 가려서 법으로 해서 죽였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나도 총 들고 다 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이 아픈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악질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 겪으면서 내가 지금 네 그만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어머니. 예.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충호 씨 한편 낭독 김명훈 선생님 하시겠습니다. 추모시가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박정래 여사님이 쓴 글입니다. 그냥 여기서 여사님의 마음을 표현해준 글이라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걸 써갖고 냈습니다. 돼지기를 하겠어. 그랬더니 이거는 도로 벽에 안 붙여지고 다시 있으라고 해서 집을 우리 집 초가집 허술한 데에 써서 붙였습니다. 이걸 안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겁니다. 제목 한. 당신들이 보았느냐? 당신들이 들었느냐? 내가 무슨 잘못 있어? 왜들 이러느냐 묻는데도 대답 대신 내 아버지 총질한 놈들이 순경이라 쓰러지며 억울해. 마지막 외마디는 이놈들. 부엌 문안 문기둥 옆 울지도 못한 나를 못 봐서
분명 그놈들은 10살짜리 나를 봤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겠지. 나도 쏘아서 죽였겠지. 너희들 한 짓을 증언하라고 남겨놨나 보다. 자다 깨어 그때 생각, 두 손으로 입을 친대 닥치는 대로 움켜쥐고 부르르 떨며 쥐어뜯고 길 가다 그때가 생각나면 손이 다 있는 곳 옷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감추려 하늘을 보던 나.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겠기에 긴 세월 너도 견디어 보라고 그대로 들려주고 싶은데, 그로 인해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천당은 몰라도 지옥은 알지. 바로 이것이 삶이었으니까. 종실한 그놈들이 인민군이 아닌 순경들이었다. 억울해서 어쩌나 분해서 어쩌나 하늘에다 주먹질, 땅을 치고 통곡하며 막힌 귀는 뚫고 듣고 감겨진 눈. 뜨고 봐라. 들리면은 사람이고 보이면은 인간이지. 어이구, 땀.